안녕하세요. 덕구일입니다. 우리 잊지 않고 이권의 마지막 성격 뒷부분 83페이지 펴주시면 제가 요거 올해 처음으로 3등분을 했거든요, 책을. 작년에는 2권이었는데 두 번째 권으로 5-6월 달까지 가서 좀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등분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3등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이 오늘 83페이지의 비행이랑 히긴스의 자기불일치 85페이지 그다음 87페이지 무기력을 제가 너무 과하게 3-4월 달에 넣은 거죠. 그래서 5-6월 달로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자칠판은 3권 내용이 지금 편집본이 올라와 있어서 오늘 딱 요 3 개만 83, 85, 87 페이지 내용만 우리 2권 있죠? 요거 2권 책 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기출풀이합니다. 여러분 오실 분들 오세요. 그죠? 그 오셔서 저와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막 여러분이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른다. 그럼 내가 인제 또 여러분 붙잡고 막 자극 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출풀이는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은 여기 일정이 안 나와요. 학원 일정이 다른 과목들로 가득 차 있어서 토요일은 제가 못 엽니다.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성격 기출 풀었죠? 제가 막판에 가면 약간 좀 "5-6월 달에 할게요."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그때 그 기출 풀이 때도 말씀드리지만 기출은 1-2월 달부터 우리가 요거 공부하고 보고 요거 공부하고 보고 하면 좋은데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야 뭔가 마음이 또 안정감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기출풀이까지 기출풀이 양 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2009 년부터 2023 년까지니까 14년치를 함께 하다 보면 진도가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거를 5-6월 달 작년까지는 7-8월 했는데 기출을 5-6월 달로 당겨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6월 달의 뒷부분 내용들을 요 기출 지금 제가 자료 드렸죠. 이제 자료 드렸으니까 이제 저의 표현으로 아다리가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수업과 제가 드린 자료 기출을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포인트 잡고 가자면 제가 기출에도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날씨가 바깥엔 더워서 코트를 하나 더 걸치고 왔는데 막상 또 들어오니까 또 약간 덥네요. 자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 객관식으로 이 흰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죠? 우리 때는 이제 서술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서술식을 인제 뭐 어 주관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A형, B형 1, 2, 3번 이런 거는 또 단답형인데 또 어떤 거는 문장으로 4 점짜리는 또 서술식으로 적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객관식 문제가 서술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포인트는 객관식으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요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 공부할 때에도 '아 요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더라면 서술식으로 요렇게 나올 수 있겠다.' 요 포인트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운이 좋게도 오늘 시작해야 되는 비행 부분이 딱 제가 원하는 요 포인트예요. 딱 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 기출풀이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문제를 그냥 풀겠지. 그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심리학과 나왔잖아. 뭐 해야 돼? 교육부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봐야 돼요. 출제자의 심리도 예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사실 자기가 또 문제를 아주 이상한 거 내 가지고 욕 듣기 싫겠지. 수능에서도 이상한 문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맞다고 해 주면 그 사람 되게 인제 뭔가 오늘 배울 건데 수치심이 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출제자는 안정성을 가지고 욕도 안 듣고 문제도 원래 심리학에 맞는 문제를 냈다라는 걸 내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내가 출제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09 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2020 년도까지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2024 년형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올해에는 그 1년 그다음에 연도로 하신 거 아시죠? 2024 년도 거를 출제를 할 건데 23 년도 거 또 내기에는 뭔가 자존심 상해 출제자 입장에서는. '왜 내가 똑같은 걸 또 내야 되지?' 22 년도 거 내기에는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수험생이 되겠다. 그쵸? 출제자 입장에서 수험생이 되겠다. 수험생들이 2022 년도까지는 쇠가 빠지게 공부했을 것 같아서 다 맞춰서 100%를 맞추게 되면 그 출제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좋지 않은 문제예요? 다 맞추게 되면 변별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나는 2020 년도까지 중에 나왔던 문제 중에 논란이 없었던 문제 중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걸 서술식으로 바꿔서 내겠어." 그럼 욕도 안 먹고 '원래 인정받았던 문제니까 딱 좋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고게 지금 오늘 시작할 내가 이 포인트를 수요일 날 성격 기출할 때 이 포인트를 말했었는데 그게 딱 여기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인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2 권을 볼 거니까 요거를 먼저 씁시다. 나중에 요거는 3권 내용이고. 자 2 권의 83 페이지 펴 주시고요. 청소년 비행이 있습니다. 비행 윙 하는 비행 있죠. 어떤 비행이에요? 뭔가 나쁜 짓을 하는 비행이 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인제 요거는 제 특징입니다만 어떤 게 있나요? 전 다른 거 공부했던 거랑 엮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K. K는 코리아니까 뺄게요. C, B, C, L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동, 청소년, 행동, 정서, 평가입니다. 행동, 정서, 평가. 행동이란 글자가 들어갔죠? 물론 정서라는 건 영어에 안 들어가요. C 뭐예요? 내가 아동, 청소년 했잖아. children. 그죠? 영어를 다 적기 싫어요. 그죠? children. children의 C고 이 B는 뭐예요? behavior의 B가 되겠습니다. 맞지? behavior. 자 요거는 뭘까? 체크 아유 C가 있어야지. 체크 이건 뭐예요? 리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럼 선생님 왜 거짓말 뻥 쳤어요? 선생님 아까 아동, 청소년, 행동, 정서 평가 쳤더라면서요? 라고 했죠. 행동만을 보기에는 공격성밖에 볼 수 없지만 여기에 플러스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정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정서 뭐 있나요? 가장 가장 되기 쉬운 예시로는 우울증입니다. 자 우울증이 물론 우울증의 행동도 있어. 뭔가 느리거나 그죠? 근데 우울증은 사실 보이는 행동의 doing보다는 그러니까 doing이 떨어진다는 그 하나보다는 뭔가 막 흥미가 없고 무가치함을 느끼고 막 뭐 또 눈물이 나고 자살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서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CBC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나는 나한테 한 24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수업할 때.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또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수업을 안 듣겠죠. 자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CBC에서 신미가 뭘 보러 갔지? 사주를 보러 갔지. 근데 이 신미가 사주를 왜 보러 갔더라? 뭔가 성적 때문에 어 불안하고 위축돼서 신미가 사주를 보러 갔더니 걔가 뭐라고 합니까? 사주쟁이가. "사학을 하게 되면 너는 01 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 1 등급 받는 거 우유도 1 등급 먹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1 등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있었어요? 공격성이 되겠고요. 요거 패거리졌던 거 아시죠? 요거 뭐예요? 사회성 척도. 그다음에 여기 신체와는 이게 신체와 그다음에 신체와 그다음에 여기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이 3 마리가 뭐죠? 내재화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내가 이미 이 동그라미 치고 있을 때 대답을 해야 돼요. 요게 뭐였죠? 일탈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놈의 비행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요게 인제 뭡니까? 비행입니다. 왜요? 청소년의 일탈은 비행이에요. 비행 중에 가장 예시 뭐 있어요? 학교 안 오는 거. 결석, 학교 결석. 학교 결석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일탈이잖아요. 그래서 요 일탈을 비행으로도 번역을 한다. 지우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요 비행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에는 비행을 보면 나는 그래. 나는 지금
사실 맨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외워서 하잖아요. 제 특징은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을 보면은 이 비행이 어디 있었더라? CBC에 있었지." 하면서 인제 그 "01 등급의 일탈이 비행이야."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뭔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심어주는, 뭐 다 알고 있었다면은 제가 약간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 낭비한 거고. 자, 사회적 비행, 비행부터 볼게요. 자, 비행은 요거 이제 제가 기출 때도 막 그때 기출이 너무 양이 많아 갖고 급급하게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5-6 월 달에 수업할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어차피 같이 볼 거예요, 기출이랑. 자, 비행에는 종류가 총 총은 4 가지죠. 총 4 가지인데 사실 쓸데없는 게 한 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회적, 숫자도 쓸까? 1 사회적 비행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경증적부터 먼저 쓸게요. 신경증적 비행이 있습니다. 요 순서도 중요해요. 제가 왜 요 순서대로 쓰느냐. 세 번째가 무슨 비행이니까 성격적 비행이 있고요. 마지막이 너무 쓸데없어서 정신병적, 그죠? 정신병적 비행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나요? 약간 쓸데없는 거라고 했죠. 왜 쓸데없는 거냐면, 자, 요거 제일 쓸데없는 것부터 먼저 조지고 갑니다. 조현병, 그다음에 뇌손상입니다. 자, 조현병, 뇌손상이 전문 상담 교사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비행을 저지를 때 "왜 그랬니?" 제가 또 이거 그 스카이 캐슬에서 그 못된 여자아이가 이름이 뭐였죠? 나 맨날 예를 들다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부잣집의 아이 있잖아요. 부잣집의 첫째 딸이 공부를 잘하는데 쪼끔 못했고, 두 번째 딸이 유빈이. 그럼 첫째가 유 뭔데? 첫째가 유 뭐식이고 두 번째가 유빈이 아닌가요? 어쨌든 유빈이, 유빈일 것 같은데. 두 번째 딸이 이제 유빈입니다. 유빈이 아니라도 유빈이라고 해 주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 첫 번째 딸은 S대 의대 갈 만큼 공부를 잘해. 그래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딸은 그만한 머리에 두각을 보여주지 않아. 그냥 막 반에서 중타 치고 아니면 이렇게 막 중간보다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신경을 덜 쓰죠. 그러니까 이게 유빈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건 진짜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이고 실제로도 있는 내용입니다. 유빈이가 엄청 부잣집 딸이잖아. 엄청 부잣집 딸인데 편의점 가서 과자를 훔칩니다. 그럼 과자를 훔쳐서, 자, 과자를 훔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답변은 뭐죠? 내가 뭐 뒷광고 앞광고 없지만 저 약간 새우깡 좋아해요. 내가 새우깡을 좋아해서 새우깡을 훔쳤는데 그게 아니야. 먹으려고, 내가 새우깡 좋아해서 먹으려고 훔친 게 아니었어. 그냥 집히는 과자를 훔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유빈이가 막 바깥에 나와서 밟습니다. 훔친 과자를 밟아요. 뭘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푸냐면, 아니, 이 집에 딸이 둘 인데 언니는 서울대 의대를 갈 만큼 공부를 잘했더니 엄마가 엄청나게 막 뭐 도시락 싸댕기고 하면서 이렇게 막 케어를 해 줘.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엄마가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왜요? 나는 얘만큼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푼다? 훔쳐서 과자를 발로 밟는 걸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케어를 들어가야 될 신경증적 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신경증인데요. 다시 내가 이제 여러분을 외우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저의 노력 혹시 아시나요? 아신다면 카페에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좀 적어 주세요. 농담입니다. 안 해도 돼요. 그거 적을 시간에 공부하세요. 자, 신경증이란 단어가 from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경증이란 단어는 누가 만들었게? 누가 만들었게? 꼭 프로이트는 아닌데 프로이트가 만든 겁니다. 꼭 프로이트는 아닌데 프로이트가 만든 거라 하는 말은 이때 인제 정신분석학, 이 사람이 정신분석했잖아요. 아유, 요렇게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지울 뻔했다. 자, 정신분석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사실 그때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정신과 의사죠. 심리학자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이트를 막 우리의 선배님처럼 심리학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배님이 아니라 저기 의대생의 선배님이에요. 정신과 의사예요. 자, 이 정신과 의사가 당시에 그 당시에는 심리적인 문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리적인 단어가 없었어요. 그럼 이 심리적인 단어를 어떻게 그땐 정신과 의사들이 표현을 했냐? 신경증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경증 환자가 지금으로 치자면 심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프로이트가 만든 이 신경증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요? 후대의 후배들이 계속 따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적 비행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왜 안 지워지죠? 큰일 났구만. 다 지우진 못하겠고. 그러면 그냥 씁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신경증의 의미가 뭐다? 심리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런 예시를 다 드는 데 이유가 다 있는 거 알죠? 이 신경증적 비행이 외우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 머릿속에 뭘 짱 박아야 돼? 프로이트가 신경증적 환자라고 함은 그때 당시에는 심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적 비행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다. 이제 요거 골자를 다 얘기를 해 놓고 책을 읽을게요. 그럼 사회적 비행은 뭐냐? 사회적 비행은 뭡니까? 일진이야. 제가 맨날 예시가 일진이죠. 내가 일진에 들어가고 싶어. 우리 드라마에선 꼭 나옵니다. 항상 잘생기고 키 큰 남자 주인공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인제 뭐 전학을 와. 이 잘생기고 키 큰 남학생이 전학을 와. 그럼 그 학교 짱이 와 가지고 발로 이렇게 의자나 책상을 차면서 "야, 너 뭐 전학 왔다며?" 이러면서 뭐 "너네 학교에서 좀 애들 치고 다녔다던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잘생기고 키 큰 남자애가 이렇게 하면서 "야, 건드리지 마라. 나 여기선 곱게 살고 싶다. 발로 차지 마. 나 그냥 가만히 냅둬."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또 짱은 항상 이 드라마 전개를 위해서는 그죠? 이 주인공을 더 두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짱이 어떻게 하죠? "야, 덤벼 봐 이 새끼야." 하면서 인제 막 옥상으로 따라와 가지고 보통 이제 발음을 "옥상으로 따다와." 이러면서 약간 짧은 발음으로 옥상으로 따라와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투를 신청하죠 짱이. "너가 나 이기면 네가 짱 하는 거고 내가 너 조지면 내가 여전히 이 학교 짱이야." 해 가지고 이제 막 다이다이를 뜹니다. 다이다이 뜨는데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인제 그 주인공 남자애한테 짱이 막 얻어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꼭 이제 막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형 한 번만 봐 주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있고 이제 그 주인공이 "앞으로 나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이 사회적 비행은 뭡니까? 일진에 들어갔어. 근데 일진에 들어갔더니 일진 들어갈 때 내가 만약에 일진 가입하는데 막 나 지금 안경 있는데 안경 끼고 막 안경 올리면서 뭐부터만 하면 돼요?" 뭐 이러면서 안경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돼요? 난 원래 담배를 안 폈지만 일진 애들이 담배를 피면 나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콜록콜록콜록. 그래야 인제 사회 일원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조폭 생각해 봅시다. 조폭 되면 일단 뭘 1 등으로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합니까? 일단 인제 등에 용 문신부터 새겨야 돼요. 여기 인제 막 옛날 조폭은 여기까지만 일심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엔 무슨 뭐야 뭐 티처럼 여기 팔목까지 다 여기 칼라 문신을 하더라 그쵸? 약간 그게 조폭의 상징이죠. 그래서 인제 이 사회적 비행은 또래 문화에 들어가기 위한 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생은 문신까지는 아니고 담배라고 합시다. 근데 뭐 요것도 되게 착한 거지. 요즘에 학생들은 진짜 문신 있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한테는 제가 이제 약간 빼적을 했어요. 성격적 비행입니다. 저는 요 3 개가 중요하거든요. 성격적 비행은 이게 뭐냐? 미래의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 답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미래의 사이코패스. 자, 미래의 사이코패스인데 왜 얘가 미래의 사이코패스냐? 저는 공부할 때 갑자기 딴 데로 뛰는 건데 요 단어 잡고요. 왜냐면 요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1 등으로 나와. 이게 시험에 내가 보기엔 2 등으로 나오고 이게 그나마 3 등으로 나와. 그다음에 얘는
DSM-5의 친구가 있어. 누구죠? 품행장애. 자, 미래의 사이코패스 지금 품행장애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또 갈게요. 자, 미래의 사이코패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친구들은 어릴 때 너무 많이 학대받고 정서적인 공감을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뇌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뇌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미래의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제 사이코패스한테 막 뇌에 전극을 붙여 놓고 또 앞에 인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럼 저한테 뇌 전극을 꽂아 놓고 여기에는 유리 사이코패스 앉아 있고 여기에는 유리 정상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극을 두 명한테 꽂아 놨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아니라 이 사람 둘 앞에서 분필을 탁 부러뜨립니다. 그럼 유리 정상인은 '어 분필이 부러졌다.' 하면서 이제 뇌에 '어 분필이 부러졌네.'라는 삐삐삐 어딘가에 인제 자극이 들어오겠죠, 불빛이. 사이코패스도 '어 분필이 부러졌네. 삑삑삑.' 똑같은 부분에 인제 뭐 신호가 잡힙니다, 뇌의 어떤 부분에. 딱 그다음 동영상은 뭐였냐면 어떤 인제 뭐 전쟁 상황인데 전쟁 상황에서 적군이 어떤 다른 군대를 사람을 다리를 잘랐어. 칼로 다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막 다리에서 피가 나요. 그럼 정상인 유리는 "으악." 이러면서 전쟁은 너무 참혹한 것이야." 이러면서 징그러워." 이러면서 다른 곳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인제 이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돼요? 아까 분필 부러진 거랑 사람 다리 잘린 거랑 똑같아 전극이. 다리가 잘렸다. 분필이 부러진 거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자극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 부분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격적 비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걸 지우고 싶은데 이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음. 안 지워지는군요. 그냥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어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비행. 이름 적어 주세요. 여기 이름 좀 적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일진이 되기 위한 비행 이름 여러분 적어 주시고 품행 장애와 관련이 있는 비행 이름 적어 주세요. 저 지금 또 이제 품행 장애를 안 했잖아. 이게 또 5-6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수업. 품행 장애를 5-6월 달에 수업할 거니까 6월 달에 하겠죠. 품행 장애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품행 장애 공부 안 했을 때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미래의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지금 사이코패스 꿈나무에 인제 비행을 적어 주시면 공부가 되겠죠. 맨 마지막엔 제가 쓸데없는 비행을 쓸게요. 정신병적 비행입니다. 뇌 손상이나 어떤 거예요? 조현병 같은 건 정신병적 비행이 되겠죠. 자, 품행 장애랑 관련이 있는 거. 자, 요게 제일 외우기 힘들다 치고 우리가 전문 상담교사니까 심리적인 문제 있는 친구들 가장 먼저 상담해야 된다 치고 심리 문제 있는 비행은 우리 윤리적으로 선생님이나 나나 윤리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뭐예요? 프로이트가 만든 단어였어요. 신경증적 비행. 그다음에 일진과 관련이 되는 일진이 되기 위한 건 뭐였죠? 일진이 그 조직 폭력배 사회잖아요. 그쵸? 사회적 비행.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외웠어. 그럼 나머지도 인제 이름은 외워둬야 되겠죠. 뭐예요? 성격적 비행입니다. 인제 정리 다 했으니까 책으로 돌아갈게요. 자, 사회적 비행.
단독으로 행하기보다는 집단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비행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문화적 규범 준수를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자아 존중감과 소속감을 비행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목표와 방법에 의해서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자신한테 자존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하위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성된 집단 중에 하나가 비행 집단이다라고 해서 자 여기에 외워야 될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 아 이 색깔이 왜 이거 아니군요. 요 색깔 노란색을 한번 써 볼까? 어떤 단어? 아유 왜 이러냐 내가. 음.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죠? 요 단어로 여러분 요 사회적 비행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답을 쓰셔야 돼요. 사회적 비행. 자 두 번째 심리적 비행입니다. 심리적 비행은 이제 제가 말했지만 신경증적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비행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만 이거 분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랑 의미 없어요. 그 앞에 그 심리적 비행 나와 있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분류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보시면 돼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만 보시면 돼요. 자, 83 페이지 첫 번째 성격적 비행 먼저 나오네요. 성격적 비행은 아까 뭐였죠? 품행장애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꿈나무. 여러분 이 공부할 때 제가 예시 같은 걸 적어 두시면 좋아요, 책에. 사이코패스 꿈나무 적어 주세요.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피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피해는 전혀 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죠. 자신의 공격적이거나 쾌락 추구적인 충동을 즉각적으로 옮기곤 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조망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기본적 양심의 발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감정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참지 못하는 반면 타인의 권리나 감정은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니까 사이코패스죠. 만족 지연하는 능력 부족, 좌절에 대한 인내력 부족, 자아 통제력 능력과 장기적인 계획 능력 부족,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영아기 및 유아기에 부모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충분한 애정, 관심,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 혹은 방임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공유한 능력이나 대인관계에서 온정을 느끼고 배려한 능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아 이제 전자칠판 들어와서 제가 필기할 게 좀 적어져 가지고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성격적 비행이죠. 이 글자가 그냥 지워야 되나? 됐다. 지우고. 품행장애 관련이 성격적 비행인데 여러분 요거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KBS 파노라마 3 살의 3 살의 기억 이런 거 보시면 이 머릿속에 뇌 안에 어릴 때 그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뇌 안에. 그 정서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가야 때 우리 지나가다가 탁 넘어지면 엄마가 쫓아와서 "어 괜찮아, 괜찮아. 호호. 괜찮아, 괜찮아." 하죠. 제가 지금 이거 방금 연기한 게 '아 세상에 그런 엄마 어딨어요.' 하지 않고 보통 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영아 살해 아니면 애를 굶겨 죽이고 애를 때려 죽이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친엄마, 친아빠라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 배고프다 그랬을 때 이 엄마 아빠들은 그 뉴스에 나왔던 엄마 아빠들은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애가 울면서 배고파했을 때 "야 꺼져." 이렇게 하겠죠? 그럼 걔는 이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은 정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로 될 확률이 높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장이 간단하게 이 내용을 요약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격적 비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4 번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유튜브로 참고할 만한 게 3 살의 기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 번 아동 후기 및 청소년기에 부적절하거나 비인간적인 훈육과 감독도 비행을 초래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신경증적 비행입니다. 자 신경증 누가 만든 거 단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거니까 꼭 프로이트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공부를 너무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만든 단어라고 합시다. 신경증적 환자 누가 만든 단어? 프로이트가 만든 단어. 프로이트는 뭐에 대한 선구자? 심리학에 대한 선구자. 그럼 심리적인 문제 있는 친구들의 비행은 이름이 뭐다? 신경증적 비행이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짓 하면 기억이 나죠. 시험장 가서 기억이 비행, 비행은 뭐였지? 그 프로이트가 만든 단어 신경증 환자 그러니까 신경증 비행 이러면서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봐봐요. 이제 마음속으로 심적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거지? 우리 그 유빈이 생각해 볼까? 스카이캐슬에. "엄마, 나도 엄마 딸이야. 내가 공부를 비록 못해서 엄마가 꼭 그" 또 얘기를 또 썰을 풀자면 그 썰이 아니지만 드라마 얘기를 하자면 그 엄마 누구였죠? 염정아 씨가 되게 가난한 집 여자였죠. 근데 인제 이 시어머니가 안 받아 주려고 그랬어, 이 며느리를. 근데 임신을 해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단 말이지, 본전 임신.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래요? "야, 너 네 자식 낳았을 때 우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3 대째 의사 만들어야 되니까 너 네 자식 낳고 의대 못 보내면 너네 둘이 이혼시킬 거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염정아 씨가 어떻게 돼요? 이 3 대째 의사인 집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첫째 딸인 둘째 딸이든 의대를 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둘째 딸은 너무 공부를 못해 첫째 딸한테 엄청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이 "나도 딸인데 왜 내가 의대 갈 성적 안 되니까 나는 딸도 아닌 거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자를 훔쳐서 밟아요. 그 부자 집에 가 과자를 수십만 톤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훔쳐서 밟습니다. 볼게요. 자신의 욕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 얘는 원하는 욕구가 뭐였어? "엄마 날 좀 사랑해 줘. 애정해 줘."였는데 그거 안 해 주잖아 지금 엄마는. 그죠? 의대 갈 첫째 딸만 보살펴 주잖아요. 그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범하게 되는 비행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나며 상황적으로 촉발된 경우가 많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포인트,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번번이 좌절될 때 주변 사람에게 직접 말하기 두렵거나 당혹스러운 문제를 경험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청이 되풀이돼서 무시된다고 느낄 때 비행이란 수단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죠. 편의점에서 몰래 훔치니까. 근데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하게 해요, 염정아 씨가? 훔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점주한테 돈을 따로 이렇게 쥐어 주면서 "우리 애가 훔쳐가는 것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자기에게 별로 필요도 없는 물건을 가게 주인이 뻔히 보는 앞에서 훔친다거나 교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창문을 깬다거나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신경증적 비행에 보이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신병적 비행이 되겠고 요거 조현병이나 뇌손상이라 그랬어요.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분열증이 요즘에 조현병이죠. 질병이나 뇌의 손상과 같은 기질적 이상으로 인해 저지르는 비행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환경에 대한 비현실적인 지각과 행동, 결과에 대한 판단 능력의 부족, 행동 통제 능력의 부족, 뇌 손상에 기인하는 일탈 행위로 집중력 결핍, 충동 통제의 부족, 행동 통제의 부족, 미래 조망 능력의 부족, 낮은 자존감 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시험에 나오기 힘든 케이스가 되겠는데 요즘에 근데 시험이 어떤 게 나오냐면 저도 출제자들을 심리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심리가 맞겠다 출제자보다는.
교육부가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얘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얘가 중요하거든. 왜냐면 얘는 비율이 낮잖아. 후행 장애인 사람들이 비율이 적잖아요. 이게 일진이 더 많잖아. 이게 비율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약간 출제하는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개는 외울 것 같은 거야, 수강생이, 수험생이. 그죠? 나한테는 수강생이지만 교육부 입장에서 수험생이지. 그래서 이걸 내더라고, 희한하게. 이상하게 쓸데없는 걸 내기 시작했어. 근데 이상하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자면 이게 이상하게 쓸데없는 내용이 맞거든, 가장 비율이 적으니까. 그런데 교육부나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의 이 뇌 속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썰이 많아지죠?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지워지나? 아 이렇게 끌고 가면 안 지워지는구나. 아유 전자칠판 다 지워졌네. 참 쉽지가 않다. 여러분 내가 오늘 쪼끔 썰이 많아지는데 이 썰이 많아지는 거는 나쁜 건 아니고 여러분 약간 공부시키려는 아 목이 너무 얇네. 자 여러분 뇌 속에 이 머릿속에 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뇌가 있는데 이 뇌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용량이 정해져 있단 말은 틀렸지. 무한하죠. 우리가 인제 인지심리를 6월 달에 배울 건데 용량은 사실 무한해. 이걸 뭐라 그러지? 용량이 무한한 이거를 우리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프로이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프로이트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인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작업 기억에 있는 친구들을 물어볼게요. 로터가 만든 검사 이름 뭐예요? 자 로저스가 만든 검사 이름 뭡니까? 매슬로우가 만든 검사 이름 뭔데요? 계속 갑니다. 카텔이 만든 검사 이름 뭔데요? 계속 갈 거예요. 코스타와 맥크레이가 만든 검사 이름 뭔데요? 계속 가 볼까? 아이젠크가 만든 검사 이름 뭐예요? 그다음에 또 검사.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격 검사. 이 검사 이름 선생님들 다 될 수 있었어요? 얘 답 뭐예요? 나 오늘은 약간 수업이 왜 이러냐. 나 오늘은 약간 그 수업이 이 교과서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스터디라면 이런 식으로 스터디하고 싶거든요. 난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 나오면 이제 이어서 이렇게 가고 싶어. 여러분은 좀 되게 싫겠다. 공부 싫죠, 그죠? 이 IE 척도죠. 내외 통제성 척도고 요거는 통제 소재 척도죠. 로저스는 뭐죠? 로스큐라고 했잖아. 큐 분류 검사. 매슬로우는 나 매피라고 외우거든. 근데 인제 POI인데 나 영어로 외워서 개인 지향 검사죠. 퍼스널리티 오리엔테이션 인벤토리니까 개인 지향 검사. 카텔은 뭔데? 그 유명한 16PF. 코스타와 맥크레이가 얘 내가 지난번 기출 수업 때 이거 했죠. 얘가 발전시켰거든. 얘가 PEN을 만들었잖아. 얘가라고 안 되겠다. 그쵸? 아이젠크 님이 나 아이젠크 좋아해요. 그죠? 아이젠크 님이 PEN을 만들었잖아요. 이 PEN 이름 뭐였어요? 퍼스널리티 퀘스천이에요. 퀘스천이어도 되고 I도 되고 뭐였죠? 갑자기 왜 POI 그죠? POI. 이거 O가 뭐였죠? O 맞나요? POI는 미안해. 여기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아이젠크 미안해. EPQ였구나. 아이젠크가 만든 그죠? 아이젠크가 만든 퍼스널리티 퀘스처네어 혹은 인벤토리죠. 그래서 EPQ도 되고요. EPI도 됩니다. 자 요걸 발전시켜서 코스타 요크레이가 뭐 만들었는데 빅5를 만들었잖아요. 빅5는 O, C, on 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때 뭘 했어요? 이 PN 이제 여기 P가 빠지고
CPEN에서 이게 뭐야? 어 뉴로시즘, 뉴로시즘. 이게 원래는 사이코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사이코티시즘 해 가지고 정신병증인데 이게 빠지고 EN이 여기 들어가지. EN이 들어가고 미안해. EN이 여기 들어가고 A랑 O랑 C랑 요게 새로 만들어져서 빅5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 어디 기억에 있어? 장기 기억에 그러니까 작업 기억에 있습니다.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의 특징은 뭐 있습니까? 휘발성이죠. 이 작업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 놔야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이놈의 이놈으로 하면 안 되죠. 이 프로이트 이놈이란 건 약간 그런 문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 프로이트처럼 대답을 딱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다 물어봤을 때 방금 카텔, 코스타, 맥크레이, 아이젠크, 로터, 메슬러, 로저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 전부 다 했어요? 안 했다면 못 했다면 어디 있는 거죠? 작업 기억에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미안해요. 빨리빨리 정신 차릴게요. 어차피 수업 내용으로 다 예시를 들은 거라. 자, 이 용량이 무한하다는 장기 기억인데 우리는 사실 머리를 시험 치러 갈 때까지는 어디를 쓰는 거야? 작업 기억을 쓰면서 시험장에 갑니다. 그냥 이제 이 출제자 입장에선 교육부 입장에서는 용량이 약간 제한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 작업 기억으로 수험생들이 작업 기억으로 시험 치러 와. 그럼 이제 1등, 2등 되게 중요한 것까지는 외운단 말이야. 첫 번째,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죠? 신경증적 비행이 제일 중요해. 왜? 얘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 두 번째가 어떤 친구들이 문제가 있어? 사회적 비행이 문제가 있어. 왜? 어떤 학교든 일진이 있거든. 세 번째, 요건 좀 비율이 좀 적어지죠, 갑자기. 성격적 비행이 또 상담에 중요해. 얘네들이 사이코패스 꿈나무거든. 네 번째, 정신병적 비행이 사실 숫자가 제일 적어. 왜냐면 어느 학교든 조현병이 있다는 얘기는 난 못 봤거든. 어느 학교에도 조현병이 존재한다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품행장애, 얘는 조현병이잖아. DSM-5로 치자면. 그래서 이게 제일 안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래. 분명히 이 두 개는 엄청나게 외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내게 되면은 학생들이 100% 맞출 리가 틀림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문제를 내야 되냐? 애들이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쪽으로 문제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더랍니다. 가고 있더랍니다가 아니라 가고 있다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외워야 돼. 그치? 상담교사가 될 거니까 윤리적으로 외워야 되고 요것들은 왜 외워야 되죠? 교육부에서 약간 요즘에 잘 공부 안 하는 쪽을 문제를 낸단 말이죠.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는 뭐였어요? 내용이 뭐예요? 공부를 할 때 약간 전략적으로 하자. 근데 다 외우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다 외우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열심히 반복한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딱딱 뭐가 신경증적 환자, 신경증적 비행,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죠. 제가 오늘 지금 아무리 썰을 많이 풀었어도 다 공부 예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극받았죠. 다시 로터가 만든 검사 뭐죠? 영어로는 IE 스케일. 원래 뭐죠? 내외 통제 소재 척도입니다. 통제성이라고 해도 돼요. 매슬로우, 매피라고 외우거든 난 P. P 퍼스널리티, 오리엔테이션 인벤토리니까 개인 지향 검사. 로스큐 그쵸? 로저스 만든 거 로스큐, Q 분류 기법. 맥크레어 코스타 빅5, 아이젠크 EPQ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EPI도 되고. 자, 우리 이 기출 2012년 7번 요거 제가 프린트 드린 거 2012년 7번 찾아볼게요. 워너가 제시한 청소년 비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자, 내가 칠판 지웠지? 여러분 밑에 우리 책 보지 말고 대답해 봐요. 가 봐봐. 일탈적인 또래의 영향이 크며라고 하면서 나 사실 이거 보고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거 아니거든요. CBCL에 불안하고 또 한다. 그쵸? 위축되어서 심미가 뭘 보러 갔지? 사주를 보러 갔어. 네, 사학을 했더니 사학을 하면 너는 01등급이 될 것이다. 요 일탈이 뭐시기다? 비행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가는 뭐야? 일탈적인 또래의 영향이 크대. 그러면 아하 비행. 아유 뒤에 나오네. 비행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비행의 하위 문화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적응 행동 양식이다.
답 뭐예요? 이거 아까 무슨 비행이었죠? 사회적 비행. 여러분 이거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비행하는 것이 전혀 사회적이지 않잖아. 우리가 쟤 되게 사회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막 누구 뼈도 패고 막 문신하고 이러는 걸 사회성이 있다고는 안 하잖아. 그래서 비행은 사회성 있는 거 반대니까 사회적 비행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는 방식은 다 자기 마음대로죠. 나 공격적이고 쾌락적인 충동을 즉각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혹은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무시한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지가 뭔데 무시하는데 이런 쓰레기 그죠? 무시한 행동을 한 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향성과 관련되니까 얘는 어떤 애들? 수맹장애들이 되겠습니다. 답 뭐예요? 성격적 비행이죠. 다는 욕구 표현과 충족을 위해 단독으로 급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상황으로 결정적 비행인 경우가 많으며 자, 내면에 긴장감, 분노, 낙담 등과 같은 나온의 힌트 심리적인 갈등이나 좌절이 표출된 것이다. 심리적인 갈등이나 좌절이 표출된 거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 계속 쇠가 빠지게 외웠잖아. 프로이트는 심리적이란 단어를 안 쓰고 그 당시엔 심리란 단어가 없었어요. 신경증적 비행이란 단어로 신경증이란 단어를 썼다. 아까 말했지만 요 세 개가 메인이고 쓸데없는 거 한 마리 뭐 있습니까? 정신병적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 세 개 내면 문제 다 맞출 거니까 이상한 거 내야지 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보기는 있잖아. 정신병적 비행이 있죠. 자, 이거 문제 이제 풀었습니다. 요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잉. 자, 이제 히긴스의 자기불일치 이론. 자, 문제를 먼저 슬쩍 보고 공부한 쪽으로 넘어올게요. 2012년에 20번입니다. 제가 요 책에도 아시죠? 여기 이렇게 요 위에 이 기출 연도 적어 놨죠. 이 기출 연도 적어 놨지만 적어 놨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 있죠? 고거 펼쳐 보시고 여러분 요 기출 연도 실제 여러분이 기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운받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인제 과목별로 조지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자 2012년도 20번 볼게요. 공부하는 방법을 잡으려고. 자기 불일치를 지각하고 있는 경희의 사례인데요.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 근거해서 경희의 상태와 대처 방안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경희는 성적이 낮은 편이에요.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담임 선생님은 경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희를 볼 때마다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희는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똑똑한 학생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해요. 보기 볼게요. 경희는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타인 간의 불일치를 겪고 있다 때문에 제가 작년까지는 이 7-8 월에 기출을 따로 풀면서 "요거를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겠죠. 드리긴 드렸는데 오늘은 인제 확실하게 자극 갑니다. 자, 첫 번째 기획을 보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타인 간의 불일치를 겪고 있죠. 요 표 우리 책에도 표 있는데 86 페이지 표를 볼게요. 이거 제가 작년까지 수업할 때 질문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고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제 핸드폰 번호 적어 놓고 시작해야지. 여러분도 당연히 작년까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연락을 주세요. 일단 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네모칸 이 86 페이지의 칸을 보시면 실제 자기가 있고 이상 자기, 당위 자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공간을 위해서 지울게요. 기가 있고요. 요 반대편에는 이상적인 자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자기가 있고요. 여기는 의무 자기, 당위 자기에도 되고 의무 자기에도 돼요. 번역의 차이예요. 자, 이 당위 자기와 의무 자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꼭 되어야만 되는 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또를 한번 가지고 올 건데 예시로. 로또가 가장 예시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실제 자기는 지금 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제가 심각한 예시로 들게요. 이제 어디서 이제 악마의 편집해 가지고 "이 선생님 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자기는 저는 심리학을 이제까지 17년 했습니다. 17 년. 17년 했고 그러면 나는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 좀 아는 편입니다. 내가 작년에 고등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웬만한 거 단 한 번도 사실 아이들의 또 질문이 고차원적이진 않으니까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17년 동안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다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어떤 분야를 물어보든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래서 인제 관점에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 그다음에 여기는 타인 관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나야. 내가 생각하는 나야. 그런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안 칠 거야. 지금 한국사가 없어요. 한국사가 난 할 일이 많아서 한국사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어쨌든 친다 치자. 여러분과 함께 쳐요. 그런데 내가 점수를 몇 점 받았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서 시험을 쳤는데 막 소문이 난 거야. "유리 선생님이 내 옆에서 쳤는데" 막 벌벌벌 떨고 울더라고 시험 중간에 하면서 내가 몇 점 받았냐면은 80점 만점에 하드코어 가자 그쵸? 30점 받았어요. 그쵸? 70 점. 맞다 칩시다. 그럼 난 어떻게 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겠지? 나한테 실망하겠지. 나 혼자 "유리야 왜 이래? 너 심리학 17년 했잖아. 너 지금 맨날 외워서 가르친다고 자랑해 놓고선 이게 뭐야? 30 점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느끼는 나의 감정은 슬픔, 우울, 실망, 낙담입니다. 다른 색깔로 좀 슬픔, 우울, 실망, 낙담입니다. 참고로 이 시험에서 평균 점수는 이때의 시험의 평균 점수는 80점 만점에 65 점이었어. 근데 유리가 30점 받은 거예요. 부끄럽기 짝이었겠지 여러분 만날 때 그쵸? 자, 이제 요 칸으로 갈게요. 오늘 색깔을 다 써 볼까? 핑크를 써 봅시다 이번에는. 자, 내가 여기 있어. 이건 남이 보는 거야. 근데 남이 보는 거라서 여기는 여러분들 적을게요. 여러분 이름을 내가 절대 공개하면 안 되니까. 김뿅뿅 님. 잠시만. 김뿅뿅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없으면 섭섭해 생각하세요. 그쵸? 그럼 제가 그 학원에 등록하신 분 성만 적었다가 좀 특이한 성이라서 지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개된 거 싫어하니까 아주 안 특이한 성으로 갈게요. 김이 최박 그쵸? 김이 최박 정이 5 개가 빅5 야. 최박. 일단 4 개만 가자. 여러분 관점에서 이게 수강생 이름이라고 칩시다. 실제로 최 씨가 있었나? 어쨌든 그런 데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내가 시험을 쳤어. 여러분과 함께. 이분들이 내 옆에서 같이 시험을 쳤어. 근데 내가 이분들이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그 점수 받은 거 1차 점수 받은 거 캡처해서 학원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그때부터 막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왜? 이때 수강생들이 다 몇 점 받았냐? 기분 좋게 합시다. 85 80점 만점에 70 점을 받았어 다들. 김이 최박 님이 다 80 만점에 70점 받았는데 내가 몇 점 받았어? 나 몇 점 받았어? 80점 만점에 30점 받았죠? 그러면 내가 점수를 공개했을 때 이 학생들이 날 볼 거 아니야, 내 점수를. 그럼 난 어떤 감정을 느낄까? 수치심, 당황을 느껴. 어때요? 맞아요? 수치심, 당황.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앞에 김이 최박이 이렇게 4명 있는데 내가 막 "공개해, 공개해. 유리쌤 점수 공개해서 내가 다 공개를 했어. 그랬더니 4 명이 "어머 선생님 저희 다 70점 받았는데 선생님 30점 받으셨어요?" 하는 순간 지금 이 서 있는 내 감정 어때? 수치스럽고 당황스럽지. 씨 내 점수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죠? 수치스러움 이해가 되죠? 됐죠? 이해가 됐죠? 자, 인제 요쪽 칸으로 갈게요. 색깔도 바꾸자잉. 주황으로 가겠습니다. 초록 없어? 만들면 되지 초록. 자, 실제작이 갈게요. 아, 여기 노랑이랑 차이가 나야 되니까 파랑으로 갑시다. 안 보일 것 같은데 파랑은? 자, 이건 나예요. 이건 내 관점이에요.
뭐야 실제 자기. 아 자기 관점이죠. 아 미안해. 자 여기는 이제 이 실제 자기가 난데 당위 자기랑 비교입니다. 당위 자기랑 비교. 꼭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예시를 어떻게 드냐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기 위한 전략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유리네 집이 빚이 2억이 생겼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병원에 치료받고 계셔. 병원비가 2천만 원이야. 빚이 2억인데 2천만 원이야. 이 2억? 이것만 지울까? 이게 좀 현실성이 없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나는 유리가 영원이야. 지금 통장에 영원이야. 그래서 유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병원 치료 그 2천만 원 수술비를 내려면 뭐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하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합격을 하면 대출을 받아서 병원에서 대출을 받아서 엄마 아빠 병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꼭 합격해야 해. 이해됐죠? 꼭 합격해야 돼. 그런데 떨어진 거야. 그런데 시험 떨어진 거야. 자, 자 실제 자기에서 내 관점에서는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됐는데 내 관점에서 떨어졌어. 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지? 이번에 꼭 합격했어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 엄마 아빠 병원비 냈어야 되는데 내가 떨어졌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 죄책감, 자기경멸, 걱정을 느낍니다. 죄책감. 내가 싫겠지. 그치? 자기경멸. 그다음에 걱정이 되지. 이 병원비 어떡할 거야. 내가 지금 백수면은 돈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됐죠? 자 인제 타인 관점 갈게요. 이 타인 관점에는 이 타인이 외우기 쉽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타날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유리 넌 꼭 합격해야 돼." 아니면 그냥 예시예요. 그죠? "나가 죽어." 했어. "나가 죽어." "나가 죽어." 했다 치자. 외우기 위해서 이거 예시니까 이런 거 너무 이런 것만 외우지 말고. 엄마 아빠가 "너 합격해야 돼. 너 합격 안 할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나가 죽어. 호적에서 팔 거야." 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근데 나 어떻게 됐다? 80점 만점에 남들 평균 65점 나올 때 내가 30점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난 어떻게 돼? 진짜 나가 죽을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걸 느껴야 돼? 타인 관점에서는 불안. 그죠? 처벌로 인한 불안, 공포, 두려움, 위협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에 대한 불안. 어이 글자가 왜 처벌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4 개의 감정은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내가 나한테 실망한 거야. 내가 나한테 실망한 감정. 이건 남이 나를 "저 선생님 심리학 17년 했다는데 점수가 30 점이라며." 하면서 확 인터넷에 소문이 다 났어. "얼레리 꼴레리 노량진의 심리학 강사가 80 점에 30점 받았대요. 얼레리 꼴레리." 했어. 그때 내가 느끼는 건 수치심이겠지. 그치? 하나씩만 잡자면. 자 여기는 붙어야 돼. 내가 지금 막 우리 집에 막 빚은 지웠다 그쵸? 내 통장에 0 원이고 막 엄마 아빠 병원 치료 지금 엄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죠? 실제 자기 내 관점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구해내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죠? 병원비를 내지 못한다는 죄책감. 어유 병신이 17 년을 했는데 내가 자기경멸. 그것도 30 점밖에 못 받아? 내가 그러면 17년 공부 왜 했어? 그쵸? 자기경멸. 그다음에 어떡하지? 병원비 어떡하지? 걱정. 여기는 엄마 아빠가 "야 합격해라. 아니면 호적 파. 나가. 넌 우리 친딸이 아니야. 나가란 말이야 호적에서." 뭐 했어. "나가 죽어." 했어. 그죠? 근데 '씨 합격해야 되겠다.'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혹시 인제 엄마 아빠가 진짜 호적에서 파면 어떡하지? 그죠? 처벌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엄마 막
집에 들어오지 마 했으니까. 그다음 위협감을 느끼는 감정이 생깁니다. 됐죠? 요렇게 4 가지 이 관점이 그러니까 관점이 있어서 요렇게 4 가지 칸으로 나와요. 자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기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좀 빡세게 해야 되냐? 나도 알아요. 나도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외우는 거가 힘들다는 거 나도 알지. 나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2012 년도 20번 문제를 보면 이게 객관식이었는데 내가 인제 아까 여기 적었다가 지웠지만 다시 한번 포인트 갈게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객관식 문제가 2012 년도에 나오면 요게 2024 년형에 서술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포인트였고 기출 풀 때도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2012 년에 나오고 한 번 더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이미 이제 답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기출을 다 다른 데 많이 나온 애들은 기출 여러 개 적어 놓은 거 알죠? 그죠? 한 번 나왔잖아. 이 한 번 나왔다는 말은 뭐겠어요? 2024 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기출을 한번 보시면서 왜 이렇게 4 개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지 봅시다. 기역, 경위는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타인 간의 불일치를 겪고 있는데 맞아요? 맞죠. 왜요? 여기 경위가 있잖아. 근데 담임 선생님이 타인이잖아. 담임 선생님은 경위가 아니잖아요. 담임 선생님은 경위가 어떻게 한다? 똑똑한 학생. 경위는 똑똑한 학생. 근데 경위가 느끼기에는 난 안 똑똑인 거야. 됐죠? 그러면 경위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나를 똑똑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적이 못 나 그러니까 성적이 선생님 생각하는 것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수치심과 당황을 느끼겠죠. 기억이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 2번에 니은에 경의의 자기 불일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두려움과 여기 있네. 위협적인 느낌이다는. 선생님이 "경희야 너 이번에" 이게 답이 아니지. 니은이 답이 아닌데 만약 니은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선생님이? 경희 딱 멱살 잡고. "경희" "아 네 선생님." 잡혀 가지고 "너 이번에 100점 만점에 100점 안 나오면 학교에서 너 의무 교육이고 나발이고 너 중학생이지만 선생님이 너 학교에서 삭제해 버릴 줄 알아. 너 초졸이야 초졸." 이러면서 경희가 "아 알겠습니다. 100점 받을게요." 했는데 100 점이 안 나온 거야. 1 인이었겠어요? 그죠? 내가 못 늘어났겠다. 어쨌든 선생님이 "너 중학생인데 이번에 100점 안 나오면 선생님의 권한으로 널 학교에서 제명시켜서 없애버릴 거야." 근데 100 점이 못 나왔어. 그럼 경희가 느끼는 건 '나 제명되면 어떡하지? 나 이제 초졸인가?' 그죠? 두려움, 위협감이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되죠. 선생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 자 디귿 볼게요. 경희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자기 불일치에 따른 부정적 감정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적이 오르면 수치심과 당을 안 느끼겠지. 100 점을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역시 경희 똑똑하구나." 그러면 "제가 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수치심과 당황을 안 느끼겠죠. 리을 경희는 자신과 학교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자기 불일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이 이건 개소리 문장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다 했죠? 85와 86 페이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잉. 자 인제 셀리그만의 학습대 무기력만 하고 그 3 권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요것도 이제 그 처음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갑니다. 설명부터 갑니다. 케이지가 2개 있어. 아유 마음 같아선 이걸 복사를 하고 싶구만. 2 개를 그려야 되네. 강아지 케이지 같습니까? 여기에 인제 강아지가 들어 있어.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강아지가. 웃으면 안 되는 강아지였는데 웃고 있네. 어쨌든 강아지가 2 마리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인제 전기 자극을 줘. 지지지직 지지지직
여기 밑에 인제 발판에 전기 자극을 선을 끊어 끝 이렇게 깔아 놨어. 전기를 막 볼트를 줘. 갖고 약간 그 오징어 통구이 되듯이 자 아동학대 그러니까 동물학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실험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을 더듬네 한 적 없는데 내가 이 실험을.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오징어 통구이 되듯이 막 전기를 흘렸어. 강아지가 "이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에우." 하면서 이렇게 막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아지가 어떤 레버를 누르면 여기 어떤 데를 발로 꽉 누르면 문이 철커덩하고 열립니다. 문이 철커덩하고 열려요.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레버를 누르면. 이 강아지는 누를 레버가 없어. 그래 갖고 전기 통구이 지지직 하는데 하면서 하면서 인제 강아지가 계속 통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리를 질러도 발로 인제 이 쇠창살을 막 이렇게 긁고 도망을 치려고 해도 온 쇠창살이 다 전기 통구여 가지고 그냥 통구이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인제 이 두 마리를 꺼내서 케이지로 옮깁니다. 이 케이지 이 철창살 다 그리기 싫으니까 그냥 그 철창살이 있다고 봐 주세요. 이제 이 강아지들을 옮깁니다. 얘는 웃고 있어야 되고. 이 강아지 왜 이렇게 홀쭉해? 이 강아지는 눈물 그죠? 이렇게 울고 있어요. 자 강아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 또 전기 충격을 줍니다. 링 하면서 이지직 하면서 지지직 줬어요. 지지직 줬어요. 자 이 강아지는 레바를 누르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엔 레바가 있어. 여기에 누르는 레바 있고 문이 오픈돼. 오픈 가능. 오픈 가능. 여기도 레바가 있고 이 문이 열릴 수 있어. 오픈 가능해. 근데 이 강아지는 뭘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전기 충격을 벗어날 수 없어를 뭐 했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기력을 학습한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영어에선 피동태 되죠. 그죠? PPP 받은 거.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 이 네모칸의 설명을 지금 열심히 그림으로 그렸고요. 1 번의 내용 보시면 심리학 용어로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자, 학습된 무력감의 상담 개입을 보시면 실패 경우로부터 과잉보호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 후라도 통제 가능한 결과를 경험하면 무기력은 생기지 않고 노력하고 수행의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여기 단어 어떤 단어가 나오죠?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학습을 시켜야 돼. 자, 이 학습된 무기력은 왜 왔어요? 이때 이 강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 문 열리는 레버가 없었죠. 뭘 배우는 거야?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했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결과를 경험하면 무기력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뭐부터 줘야 돼? 가장 쉬운 간단하게 해낼 수 있는 과제부터 줘야 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이걸 해냈어.'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과거에 통제를 경험했던 관련 행동들을 자주 생각하게 하고 무기력을 유발하는 상황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작은 통제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번에 부모나 교사와 같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너무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피한다. 그죠? 과제 난이도를 조절한다란 말은 쉬운 과제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 예견되면 실패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할 기회를 마련하고 다섯 번째,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자, 이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나랑 스터디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머리가 총명해.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선생님 요거 요렇게 외우는 것보다 요렇게 외우면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외우면 엄청 금방 외울 것 같은데요?"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 그 선생님이 "내가 말한 대로 외웠어. 근데 엄청 잘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작년에도 만약에 공부했다 칩시다. 작년에 제가 아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자랑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과 저와는 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공부했는데 한 중간 정도 공부를 했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막 "이렇게 이렇게 외우세요. 뭐 두문자법 이렇게 이렇게 외워보세요." 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두문자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성적이 좋았다 칩시다. 그럼 내가 만약에 1월 초에 여러분이 나한테 올까 말까 상담을 전화를 했어요. 그죠? 제가 원래 배웠던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선생님과 저와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막 여러 개 두문자를 외우면서 얘기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외워보시면 선생님 굉장히 잘 외우실 것 같은데요." 해 가지고 넘어갔어. 근데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이런 게 이제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쵸? 인제 뭐 수행 경과에 대한 피드백은 뭐 "잘했어요. 요렇게 한번 더 해 보세요." 요렇게 해서 더 성적 올라가고 요런 게 학습된 무기력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담 개입 방법이다. 뒤에 88 페이지 보시면 요즘에 시험이 너무 자꾸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충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작년 2022년 책인가 나온 내용이에요. 이시 이 2022년 이전의 책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 매년마다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책 보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매년마다입니다. 올해도 이미 한 번 했어요. 올해 언제 갔다 왔냐면 제가 또 한 30권 봤는데 그것도 책 올릴게요. 그 제가 올해 본 책 올릴게요. 카페에. 이제 학원에서 그 통폐합한대요. 우리 카페랑 이거 학원이랑 통폐합해서 제가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뉴 책에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 학습된 무기력의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실패 인정, 두 번째 능력 귀인, 세 번째 시도 포기, 네 번째 해결 포기, 다섯 번째 상황 인식 불능이 이 걔가 어떻게 된 거죠? 지직지직지직 하면서 통구이가 돼 있으면서 계속 누워 있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 그게 이제 상황 인식 불능입니다. 그래서 요게 5 단계입니다. 1 단계 실패 인정, 2 단계 능력 기인, 3 단계 시도 포기, 4 단계 해결 포기, 5 단계 상황 인식 불능. 밑에 보편적인 학습된 무기력, 특수적 학습된 무기력 이해 가시죠? 저 수학 못 해요, 여러분. 저는 특수적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다음에 기출에서 제가 요거 우리 이거 수업이랑 같이 한다 그랬는데 왜 어떤 애가 따돌림 당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해명도 해 봤고 선생님한테 또 얘기해 봤고 엄마한테도 얘기해 봤는데 엄마가 "애들 일은 애들이 해결해야지." 이러고 선생님은 애들한테 말했다가 더 따돌림 받고 그거 한 내용 어디 있죠? 애들은 내 해명 귀등으로도 안 듣고 하는 내용이 여기다 2017년 10 번. 아니 내가 여기 적어 놨을 텐데 내가 왜 바보같이 이렇게 찾았죠? 저 요 위에 연도 적어 놨죠. 2017 년도 10 번. 보시면은 서희 내용이었습니다. 서희 내 베스트 프렌드인데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인데 서희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그죠? 내 진짜 친구 서희였으면 이 친구들 나머지 친구들 죽었어. 그쵸? 칼춤 추러 갑니다 저도. 이제 서희 보면 학교 폭력 당했죠. 첫 번째 친구들한테 해명도 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담임 교사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주의만 주고 애들이 더 심해졌고 세 번째 엄마한테 말했더니 "아이들 문제에 어른이 나서면 복잡해지니 해결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치자면 뭐죠? 문을 두들겨 봤더니 문이 열리지 않고 하면서 살려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실험자가 그냥 안 살려 주고 쳐다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팔짝팔짝 뛰어도 봤더니 어차피 발 디딜 때 전기통닭 구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세 가지 노력했던 점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서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오는 거다."라고 해서 요 내용 2017 년에 10 번 제가 요거 문제 풀이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국어 문제라고 했죠. 이땐 국어 문제였어요. 이 세 가지 사례 찾는 게. 답만 중요했지. 이 학습된 무기력. 뭐야? 학습 무기력이 나와 있네. 우울감의 발생 원인 뭐예요? 내가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됐는데 어떻게 해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를 적어 주고 세 가지 사례는 국어 문제였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 2 권에 남아 있는 성격 심리 세 가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요 기출풀이 제가 요거 책이랑 5 월, 6월 달이랑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풀고 이제 좀 있다가 핑크핑크하네요. 3 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3 권으로 찾아봐 뵐게요. 3권 이제 요 전자칠판으로 합니다. 여러분 책 꺼내 놓으세요. 좀 이따 봐요.